아침 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 이야기 화쟁 토론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예. 자,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관련 얘기로 오늘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 의원님? 이제 원래대로 간다면 일본을 가기 전에 했어야 될 발언이죠. 근데 이제 그걸 갔다 와서 한 건데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본인은 어떤 의도로 이걸 했다. 이제 이런 네. 말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가기 전에 나는 어떤 의도로 이걸 한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나의 의도는 이랬는데 성과는 이거였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내세울 게 하나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진 거고. 그래서 나는 왜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네. 장황하게 강조를 한 건데 그게 국민들한테 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보면 뭔가 해설을 하면 오히려 더 좀 여론이 나빠지잖아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네네. 그래서 정말 뭐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일본 야당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여당과 협조하는 걸 보니 우리 야당이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일본 야당이 부럽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부끄럽다가 아니라 부럽다고 한 거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초당적 대처에 대해서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정상회담도 논란이지만 정상회담 후에 대통령실의 대응 비단 이번 뭐 부끄럽다 부럽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멍게 수입 요청 등 일본에서는 얘기했다 실명 밝히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건 의제가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통령실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대응 이전에 매우 이례적이죠. 정상회담을 보면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러고 난 뒤에 그 직후에 일본의 강요들이 그 정상회담의 발표 내용에 벗어난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자체도 문제고요. 쏟아낸 것 자체도 문제고. 그 말이 있었건 안 있었건 간에 굉장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거죠. 상대 국가를 무시하는 행위이고요. 네.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말이 실제로 논의됐다면 문제인 거고. 근데 뭐 말들이 저는 좀 헷갈립니다. 대통령실의 의제가 아니다. 의제가 아니었는데 이야기가 된 건지. 뭐 약간 이상한 말장난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이런 거고요. 또 뭐 부끄럽다가 아니라 부럽다 그러니까 뭐 날리면 바이든 뭐 이런 생각도 나고 하는데 입헌민주당 만난 뭐 그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일본 야당. 입헌민주당 철저하게 본인들 국익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했죠. 일본이라고 하는 국익에. 그럼 대한민국의 야당인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의 한국의 국익, 한국민의 정서 이것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둘 다. 근데 일본은 부럽고 한국은 부끄럽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둘 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국익에 기반해서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서인 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냐. 외교적인 대통령의 행보에 있어서. 근데 저는 오히려 뭐 anything but 문재인. 그냥 무조건 문재인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 현재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인 거지. 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예. 그 민주당에서 한일 정상회담 내용 관련해서 국정조사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송 의원님도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국정조사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죠. 근데 외교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물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이긴 하지만 외교 문제가 양 국가 간에
공식 수면 위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는 문제도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 수많이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이제 낱낱이 다 이렇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인 것은 맞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아니 그 수면 아래에 뭐가 있었는지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그냥 툭툭툭 발표를 하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저희 뭐 일부 그 뭐 지도부 일부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선거제 개편 얘기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정개특위가 3가지 선거제 개편안 의결했는데요. 기존에 발표된 내용에서 의원 정수 300명 유지하는 안으로 수정이 됐어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요거 하나,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요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하고 전국 병립형 비례제. 좀 쉽지는 않은데 두 분 의견은 어떠세요? 선거제 개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도농복합 평제를 중대선거구제 채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주장 뭐 이거야 뭐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그렇죠. 모든 의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어떤 제도로 할 거냐라기보다는 과연 이게 국회의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가. 그리고 또 설사 합의가 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들의 정치권만의 합의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절차에서 제가 자꾸 강조했던 게 뭐 국민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뭐 저희 뭐 광주 뭐 시에서 했던 것을 보자면 지하철 2호선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심했어요. 네네. 근데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원전을 지어야 되느냐 네네. 말아야 되느냐 예. 국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문재인 정부 입장으로 본다면 원전 안 짓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 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국민공론화위에서는 그렇게 났거든요. 저는 이 문제도 조금 대대적으로 국민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늘리자고 하는데 왜 늘리자라고 하는 거다. 혹은 뭐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고 중대선거구제는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심도 깊게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결정이 나야 저는 정치권에서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핵심은 저 같은 민주당의 호남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영남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몫이 좀 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단들이 양당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